정웅인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불과 이틀 전에 캐스팅이 됐다.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고요. 이틀 전이면 완전 빵꾸거든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웅인 씨가 그 드라마에서 너무 성격 연기를 잘하니까 이거는 한 달 전에 정웅인 씨한테 감독이 이런 역할이니까 뭐 분석을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겠죠. 이틀 전. 예. 전설의 주먹을 하게 되면서 네. 비록 내신이었지만 어쨌든 그 작품에서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감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악역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 친구하고 두사부일체에 대한 느낌이 너무나 코믹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배우로서 내가 자식들한테도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역할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배우라면 다 그러겠죠. 이유비 씨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강석 감독님이 웅인아 너는 악역을 좀 해서 코믹적인 이미지를 좀 희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악역을 좀 해라라는 어떤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니저한테 악역을 좀 계속 찾아라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독님들이 저에 대한 느낌이 아무래도 그런 코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거절당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작품을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올해는 좀 편히 가족들이랑 같이 캠핑 다니면서 그러자. 아 좋으시네. 네네. 포기를 한 상황에서 집에서는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지 매니저가. 내일 모레 대본 연습인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작품이 갑자기 편성돼서 그래서 형님이 악역을 밑도 끝도 없는 악역인데 이유 없이 그냥 막 그냥 나쁘다는 거 아니야? 이유 없이 죽인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초반에 한 10회까지 한 20부작에서 10회까지 정도 나오는 분량인데 10회하고 죽는다. 네. 하자. 네, 했어요. 거기서 이제 첫 만나면 대본 연습을 가져서 작가 선생님도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그랬어요. 10회까지만 나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끝까지 나오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나오려면 사람을 더 많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라 저의 그래? 존재감을 보여주는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거기서 웃고 난리가 났었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10회 분량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감독님 첫 촬영에서 한 14회 정도까지 선배님이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좀 이 인물이 왜 수아 아버지를 죽이는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복잡하게 풀 것이라고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14회까지 나오시는 걸로 알고 계셔라. 근데 이제 작업이 진행되면서 뭐 어떤 그런 많은 인기를 받게 되면서 네. 작가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감독님이랑 협의 끝에 정웅이 씨 민중국의 인물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야, 이 드라마다. 아니 이틀 전에 그렇게 대본을 받으시고 그런 연기는 정말 타고난 아나운서인 것 같아요. 근데 정웅이 씨 살인마 연기가 얼마나 리얼하냐면 극중 대사가 인터넷에서 수없이 패러디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행어로 막 자리 잡고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괜찮으시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말하면 죽일 거다. 네 말을 듣는 사람도 죽일 거야. 꼬마야, 여기 먹물 먹은 등신들은 모두 다 내 편인 것 같구나. 내가 여기서 무죄를 받고 나가면 말이다. 다음은 너하고 저 기집의 차례다. 드라마 속에 숨어있는 실제 사건들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킨 거예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는 실제 사건들을 한밤 기획에서 알아봤습니다. 재밌어요. 최근 너목들의 한 에피소드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본 드라마의 모델이 된 사건은 소설이 아니라 1997년 4월 3일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과 2011년 2월 1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한 사라진 약혼자 편입니다. 너목들 담당 연출가를 찾아가 직접 그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가져간 건 맞고요. 저희 작가분이 꽤 오래 준비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실제 사건들 꼭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외국의 사례들을 보고 정리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쌍둥이 살인사건 에피소드에는 어떤 실제 사건이 숨어 있을까요? 기자 한쪽이 칼로 너목들 주인을 속 실제 찔렀어요. 사건 모티브 그 첫 번째. 피해자는 있지만 범인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97년 이태원 살인 사건에서 따온 것으로 살해된 현장에 있던 두 사람 중 누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던 사건 내용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범인이 있는데 물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것은
이태원 살인 사건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두 형제가 쌍둥이에요. 그것도 일란성. 범행에 가담한 두 남자가 쌍둥이라는 설정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라진 약혼자 편에서 피해자 김명철 사건과 관련된 쌍둥이 조재필, 형제를 모티브로 한 겁니다. 조상필,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정필승 씨가 맞죠? 정필재 씨가 아니고요. 네, 정필승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쌍둥이 이름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쌍둥이 이름과 비슷하게 지은 점입니다. 정말 놀랍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속 시원히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이었지만 드라마에서는 초능력을 사용하는 주인공이라는 설정으로 사건의 진실을 가려냈습니다. 그 쌍둥이 둘이서 짜고 사람을 지른 거야. 공동 정범이라고. 이에 변호사와 검사는 둘 다 잡는다? 저희 둘이 짜고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자식이 무조건 안 죽였다고 잡아떼라고 했거든요. 그럼 둘 다 무죄로 풀려날 거라고.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며 흥미를 더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사실 가지고 싶은 능력이 바로 그거죠. 진실을 알 수 있는 능력. 근데 이제 이종석 씨가 그런 초능력이 있으시니까 어떤 진실에 맞게 어떤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어떤 역할을 해주니까 그게 드라마적인 재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의 핵심이 되는 민중국의 살인사건, 혜성의 증언으로 죗값을 치르게 되는데 딸년이 10년 전에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나대서 죽는 거야. 이렇듯 드라마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중국의 살인사건 에피소드에 숨어있는 실제 사건은 뭘까요? 먼저 민중국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혜성의 목을 조르는 이 상황은 2006년 체포된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재판 도중 증인석으로 돌진해 증인을 해치려 한 사실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실제 사건 모티브는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수감된 민중국이 10년 동안 증인 장혜성의 보복을 계획하는 장면인데요. 지체장애 여성 보복 살해 사건의 용의자 14년 전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작가는 나날이 늘고 있는 증인 보복 살해의 문제점을 착안한 겁니다. 그리고 너목될 다섯 번째 실제 사건 모티브. 지난주 방송된 혜성의 어머니를 해치는 민중국의 잔인했던 살해 수법과 증거 조작의 행위입니다. 이것 또한 작년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둘만의 16시간의 진실편에서 나온 사건에서 힌트를 얻은 것인데요. 그렇군요. 화재 사건은 범죄의 증거가 함께 타버리기 때문에 방화와 사건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참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편해. 저번 주 방송 나갔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제대로 악마의 모습을 보여줬죠. 죽였죠. 네, 우리 혜성의 어머님을. 어쨌든 저는 이제 복수의 화신이니까 굉장히 그 감옥에서 10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진짜 민중국이라면 보복살인을 생각을 하셨겠어요? 질문이. 자, 눈빛이 자꾸 변해요. 화해와 용선대. 네, 지금 민중국에 빙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인간의 이 어떤 그런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의 리얼리티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너목들에 숨겨진 실제 사건은 혜성을 노리는 민중국의 문자 협박인데요. 진짜 섭섭해. 이 장면은 씨는 보낸 문자대로 자신을 고소한 강 씨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당시 경찰 2012년 조선족 남성이 옛 동거녀에게 위협적인 협박 문자를 보내고 보복 살해한 것과 유사합니다. 예전보다 그 한 3배 정도 더 이상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경찰청 통계를 봐도 드라마와 같은 보복 살인 사건이 지난 5년 동안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언 이후 혜성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 신발을 두고 2인분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등 보복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혜성의 행동은 일부 증인들의 모습일까요? 과거에 충격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통상 이제 그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현재도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거죠.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처벌이 강하지 않으면 꼭 주변에서 알아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겁니다. 또한 드라마 너목들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직업을 묘사하며 기존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런 국선 전담 변호사라는 그런 변호사 얘기는 처음 드라마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타외의 그런 안 보이는 부분들을 위해서 좀 뛰시는 분들이,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지금 드라마 찍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아주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입니다. 숱한 화제를 낳으며 해피엔딩으로 끝난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난주 목요일 저녁 드라마 종방연이 열렸는데요. 드라마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쉽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종방연. 김소연 양의 SNS를 통해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스텝, 배우 모두 즐거워 보이는데요. 저도 저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끝이 나서 아쉬우시죠? 네. 잠 한 2시간 자고 나왔는데 그렇게 피곤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촬영 끝났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요. 어제 법복을 보내면서 좀 마음이 뭉클했었는데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른 작품으로 조만간 인사를 드릴게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무 금방 잊지는 말아주시고 항상 마음속에 좋은 드라마로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피하고 싶던 민중국 역의 정홍인 씨, 이날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끝나신 거 어떠세요, 드라마? 좋아요. 정홍인 씨도 연신 밝은 모습이죠. 자, 드라마의 감초 김공숙 판사 역의 김광규 씨 빠지면 안 되죠. 아이고 많이 왔네. 야, 드라마가 잘 되니까 역시 오랜만입니다. 예, 아이고 멋지겠네. 드라마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기 비결이요? 거기 판사님이요. 저기 마지막 대사가 기억이 나네요. 국민들이 법에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드디어 수하 이종석 씨 등장. 순식간에 팬들과 취재진에 둘러싸입니다. 아쉽죠? 어떠세요? 좋아요. 자, 아쉽지만 더 이상 인터뷰 진행 불가. 자, 빠르게 종방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어린 혜성이 김소연 양도 참석했어요. 아직 아역이어서 짧게밖에 인사를 못 드렸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좀 오래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어른 혜성이 이보영 씨도 등장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촬영 끝났는데 너무 아쉬워서 많이 울었어요. 저희 너의 목소리가 들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 덕분에 힘들어도 진짜 재밌게 잘 찍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